네, 교수님. 저희 일부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젊음을 되찾기 위해 하시는 안티에이징 시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학병원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할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사고나 암으로 이제 일부 뭐 절단을 하거나 혹은 이제 푹 패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하고 이러는 거가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꽃이 이제 재건 성형이 아닐까 이런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보통 뭐 쌍꺼풀, 코 수술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지만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이제 어떤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진료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성형외과는 미용 성형이랑 이제 재건 성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재건 성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제가 무슨 수술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형외과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나 연부 조직 결손이 생기거나 하면은 성형외과에서 이제 재건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쪽을 다 재건을 좀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부위에 따라서 또 세분화해서 좀 나눠져 있고요. 재건이라고 하면은 일단 원래 모양처럼 회복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기능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이 먼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쁘기만 하면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데는 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연부 조직이 없는 경우에 피부가 없어서 피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예쁘게 뭐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 있다 하더라도 어깨가 갖고 있는 어깨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기능과 뭐 모양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많이 보시는 어떤 환자군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수술 이후에 이제 재건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주로 제일 많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가장 이제 성형외과에서 좀 많이 오는 부분들은 당뇨발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요. 이제 당뇨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당뇨가 있으면은 하지로 가는 혈류가 일단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감각이 떨어지면은 못 느껴요. 내 다리에 발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못 느끼게 되는데 장시간 걷다 보면 우리가 구두 신고 오래 걷다 보면 발 아파서 잠깐 구두를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당뇨 있으신 분들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장시간 걷기 때문에 거기 상처가 납니다. 근데 상처가 나게 되는데 당뇨는 이제 혈류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혈류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인자들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당뇨발 상처가 더 악화되고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절단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 환자인가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네. 근데 하지 절단을 한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을 봤더니 대장암보다 안 좋다는 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절단 범위를 줄이는 게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절단은 최소한으로 절단하는 게 낫겠죠. 근데 절단을 최대한 안 하고 성형외과 재건을 같이 하면서 절단을 하면은 이제 절단 범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인 건데 발목 위냐 아래냐 이것도 사실 이제 의족을 차냐 안 차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많아서 당뇨발도 많이 보고 또 하나 이제 성형외과에서 정말 많이 하는 데는 유방암 수술하고요. 가슴 전절제를 하게 되면 한쪽 가슴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재건을 해서 이제 다시 가슴의 원래대로 좀 이제 맞춰드린다거나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본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정말 여러 과에서 다 협진을 주고 계십니다. 암 치료 후에 재건 성형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유방암 얘기도 해주셨고 했는데 암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술인데 그런 재건까지 하게 되는 또 그런 큰 이유들이 있을지. 네. 이제 암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죠. 암 세포가 있는 데만 절제를 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더 광범위하게 절제를 네. 하게 되는데 그 광범위하게 절제되는 범위 안에는 저희 몸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기능을 못 하잖아요.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재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비인후과에서 설암 수술을 하고 난 네. 다음에 그 혀가 없어지게 되죠. 네. 우리가 혀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없죠.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데서 조직을 떼어다가 이식을 해줘서 혀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암으로 인해서 절제되는데 저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따로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슴 한쪽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환자분들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나는 여성성을 잃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건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 지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외과에서 유방암 환자분들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전공의 때 생각해 보면은 같이 재건하시고 또 이후에 외래에서 보고 하면은 확실히 재건하신 분들은 뭔가 좀 더 만족도가 확실히 높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상실감이 좀 덜하신. 그리고 또 막 여자분들 중에는 이제 좀 가슴이 크신 경우에는 한쪽만 절제했을 때 또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막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생기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재건하시고 하면은 훨씬 좋으셨던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쪽은 기능이고 네. 한쪽은 미용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다음 외래에 오실 때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너무 좋아지면서 네.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 좀 뿌듯합니다. 근데 미용도 사실은 재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네. 따로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이제 기능이냐 이쁜 거냐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기능이 우선이긴 하지만 네네. 그걸 저희도 그 예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미용 수술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평생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를 네. 이제 모양을 다르게 바꿔주면서 사실 재건을 해주는 거일 수도 네네. 있고요. 두 개가 별개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거고 재건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쁘게 좀 더 편하게 원래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서 성형외과가 좀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데서 가져와서 혀 만들어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뭔가 결손 부위를 내 몸의 다른 부위에서 가져다가 재건을 해주고 이런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내 몸으로 새로운 내 몸을 만드는 행위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너무 이제 흥미롭고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또 가져온 그 위치에 뭔가 결손이 생길 텐데 그 위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재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레더라고 이제 재건 사다리라고 예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원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저절로 낫잖아요. 네. 며칠 지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연 치유고 그걸로 안 된 경우에는 뭐 피부 이식 같은 그라프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걸로도 할 수가 없는 부위다. 그러면은 이제 국소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국소 피판술은 이제 주변에 있는 거를 이제 그쪽에다가 만들어주는 건데 영어는 로컬 플랩이거든요. 로컬이 이제 그 로컬리제이션은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활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유리 피판술에 프리플랩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플랩이 이제 유리가 좀 환자분들한테 유리 피판이라고 한글로 설명을 하면 더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유리 약간 이러시는데 프리가 이제 조직을 자유롭게 떼어낸다는 뜻이거든요. 프리플랩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몸에는 프리플랩을 피판을 여기저기서 채취할 수 있는 부위들이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을 이제 떼어다가 이식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그 옵션들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조직을 떼어낼 거냐 이거는 조직이 여유로운 데서 이제 채취를 한다고 보통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혀 서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에서 채취를 하거나 손목에 피부를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허벅지살 이런 데들은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채취를 해다가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재건은 이렇게 뭔가 모자란 부분을 더 여유로운 데서 채워주는 수술들이 재건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선택할지는 성형외과 의사가 사실은 그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뭔가 이제 형태라던가 구성하는 요소 이런 게 또 좀 다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어디서 떼는 게 또 좋을지 이런 것도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유방암 전절제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 재건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자가 조직 내 몸의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서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뱃살이거든요. 네. 뱃살 조직을 떼어내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지방 조직들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일석이조잖아요. 네. 그 나는 없어지고? 뱃살이 없어지고
가슴을 다시 가슴이 살리고 예쁘고. 네. 이 수술을 해주면은 환자분들이 가슴 예쁘다는 얘기보다는 뱃살이 허리가 없어졌다고. 막 이래요. 갑자기 바지 사이즈가 2사이즈 줄었다고. 와. 그러길래 저는 가슴 수술을 해드렸는데 왜 이러시죠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풍부한 데다 하면 일석이조로 이런 경우는 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마른 분들은 네, 또 마른 분들은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뱃살의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조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예전에 유방암 재건 수술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재건 같이 이렇게 수술하는 것들 보다 보면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엄청 큰 장비들. 기계가 이제 막 비싸고 무거운 장비들이 막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미세 수술 이 재건 수술에 꽂힌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미세 수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앞에 잠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직을 떼어다가 이쪽 이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조직 그냥 떼어다 갖다 붙이면은 안 되고요. 왜냐면 얘들은 이제 혈류를 통해서 조직들이 영양 공급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혈관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인데 혈관이 아주 얇거든요. 혈관이 아주 얇은데 그 아주 얇은 실로 봉합을 해야만 혈관이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쓰는 실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실이 이렇게 얇습니다. 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 네, 이렇게 얇은 실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보고 조작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현미경을 보고 저희가 하는 거죠. 네. 손 떨려서 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수술이 있거나 하면은 그날 카페인을 마시면은 손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은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이 수술도 초예민 수술이고 네. 이후에 관리도 초예민해야 예민하게 봐야 되는 되는. 그런 수술이군요. 네,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예민하신 그러시다 편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이나 큰 사고 그리고 큰 수술 때문에 이제 내 몸이 옛날같이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절망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그런 환자분께 이제 성형외과 의사 입장으로 희망의 답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사고나 질병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다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아까 재건 방법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능이나 여러 가지 모양적으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수술 방법은 저희가 생각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서 환자분이 일상으로 빨리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우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 1부는 안티에이징 그리고 2부는 우리 재건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우영 교수님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성형외과가 단순히 이제 굉장히 이 의료에서 정말 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 더 젊고 자신 있는 외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잃어버렸던 몸과 일상을 다시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성형외과 한우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의문 의다!